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 아파서 한 번 더 움직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 움직이면 더 망가질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생각이 여러분의 관절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절은 쉬어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움직여야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드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고 있었을까? 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부터 행동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진다고, 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끊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발로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통증 이상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자유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우울감까지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태가 나빠졌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움직임 감소, 근육 약화, 혈류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관절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증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결국 더 큰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관절은 움직여야 하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관절 연골에 혈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혈액으로 직접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관절을 굽혔다 펴는 과정에서 압력이 변하면서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 관절액이 바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은 움직일 때만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공급이 끊기고 마찰이 증가하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결국 더 아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절을 지키는 진짜 주인공은 연골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변 근육과 인대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은 무릎 건강의 핵심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체중과 충격을 대신 받아주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부담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통증은 더 심해지고 움직임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유착과 강직이라고 부릅니다. 관절 주변 조직이 서로 들러붙고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움직이면 이 모든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작은 움직임이 관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펴고 다시 천천히 구부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분명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서서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동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좋아지면 무릎 주변 혈류도 개선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부담 없는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무리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무리하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점프, 달리기, 과도한 스쿼트, 이런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합니다. 움직임은 관절을 살립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니까 쉬셨다면 이제부터는 아프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꼭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숫자 2,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을 다시 움직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